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어제까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정은 기자, 징계위를 앞둔 법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또 수위 등을 결정할 징계위는 1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법무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이 취재를 꺼려한다며 기자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한 상태입니다. 오늘 징계위원은 모두 7명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또 추 장관이 지정한 검사 2명과 외부 위원 3명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의 과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되는데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서는 빠집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일단 징계위에 참석한 뒤 공정성에 의심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징계위가 기피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면 의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예비위원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기피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수용하고 징계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기피 신청을 위해 미리 필요하다며 윤 총장 측이 요구했던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검사징계법 등에 어긋난다며 거부를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앞서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을 장관이 구성하게 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초반부터 위원의 공정성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징계 청구 사유의 부적절성 등을 소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하며 지휘부의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윤 총장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을 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징계위가 모두 기각하고 개최 9시간 만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모두 7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징계위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할 경우 증인 신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사유별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이 돼 오늘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징계위가 여러 차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표결 지연을 위해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국회법에 따라 오늘 0시에 자동 종료됐습니다. 보도에 계현우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지연을 위해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의혹 사건의 피해자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내용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권력 비리를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이 공수처법도 통과시킨다고 이미 많은 국민들이 무제한 토론은 오늘 0시가 되면서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에 붙여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미 소집해놓은 오늘 임시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 역시 처리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무제한 토론 종결 신청 24시간이 지난 후엔 제적 5분의 3 의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173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들의 표를 합치면 180석이 되기 때문에 토론 종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경제 관련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역사 왜곡 처벌법,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상시국회를 표방한 국회법과 14개 업종 특수근로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무증상 잠복 감염의 형태로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 150여 곳을 설치해서 3주간 집중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어젯밤 최근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음식점과 주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일찍 문을 닫거나 아예 휴업하는 곳이 많았고 문을 연 곳들도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용수칙도 잘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많지 않아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21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하시는 걸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잘 점검하고 왔습니다. 서울 종로의 음식점과 관련해 확진자는 18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내부에서 마스크도 없이 노래와 악기 연주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술 마시며 게임을 하는 서울 용산구 술집들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환기가 미흡한 곳에서 물품을 함께 쓰며 장시간 머문 게 위험을 높였습니다. 거리두기, 환기가 잘 안 된 재래시장에서도 감염이 지속됐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감염 위험이 무척 높은 만큼 정부의 방역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시설이나 활동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이용을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했는데도 확산세가 거센 건 무증상 잠복 감염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증상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많이 찾아내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 150여 곳을 수도권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가나 서울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로 설치되고 휴대전화 번호만 대면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휴대전화 이동량이 직전주에 비해 0.6% 늘어났다며 방역에 더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실 때는 말 없이, 대화할 때는 마스크 쓰기를 언제 어디서나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또 다음에 만나자라는 말은 상대를 배려하는 의미라며 크리스마스와 연말 모임 취소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국, 바레인, 캐나다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19 백신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승인 즉시 24시간 내 백신 이송을 시작하고 올 연말까지 미국인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백신 승인 심사를 하루 앞둔 미국에선 배송과 접종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LA 카운티에 위치한 이 병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준비를 마쳤습니다. Feels really exciting to be one of the first to potentially get the vaccine. 백신 접종은 드라이브-스루, 승차 진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0일 회의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내에 백신을 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trucks will roll right out of there to the nearest airports and we'll begin distributing the vaccines across the entire country to the locations that the jurisdictions have requested.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미국인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We expect to have enough doses to vaccinate 2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this year, 50 million total by the end of January, and at least 100 million total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코로나19 사망자 28만 명을 넘긴 미국은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먼저 승인한 영국, 바레인,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hat tomorrow this will be part of the consideration, and as in the UK, the expectation would be that subjects with known severe allergic reactions should not take the vaccine. 앞서 영국에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자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5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주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4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1명, 경기 201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외에도 부산 31명, 충남 20명, 울산 17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460명으로 현재 8,897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72명이며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64명, 치명률은 1.41%입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있지만 급격한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무증상 연쇄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와 감염 장소로 인한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일상화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검사받기의 실천이라며 연말 모임과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고 불필요한 만남과 접촉은 자제하기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라인펀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윤 위원장 측은 정상적인 자문료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의 로비가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김 씨가 지목한 이 야당 정치인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지난달 윤 위원장 사무실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우리은행 본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던 검찰은 그제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윤 위원장이 지난해 7월 로비 명목으로 라임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윤 위원장 측은 이 돈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정상적인 자문료였다고 맞섰습니다. 로비 한 사람한테 돈을 받았는데 라임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라임으로부터 돈을 안 받고 엉뚱한 다른 데에서 자문 형식으로 돈을 받는 게 말이 되냐. 검찰은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김 씨로부터 양복을 받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기 의원에게 선물했다는 양복값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되는가 하면 관련 진술도 계속 번복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오늘부터 운전면허 없는 만 13살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인은 만 16살 이상만 허용됐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만 13살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넉 달 뒤 다시 강화됩니다. 어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기간이 끝나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부진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서며 273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11포인트 하락한 2735.36에 코스닥은 1.14포인트 오른 914.9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에 빠진 가운데 핵심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85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가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 호주가 국제적 조사를 요구한 뒤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 일로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입니다. 호주 군인이 아프간 소년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호주 총리가 격분했습니다. It is a false image and a terrible slur on our great defence forces. 호주가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의 편을 들면서 중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와인이나 소고기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호주 기자 2명이 중국에서 억류당할 뻔했습니다. This bullying nationalism that explains why China has not been very good at winning friends. 문제는 호주에게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호주 정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는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정권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인 만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르빌에서 북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코레크산은 드물게 설경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코레크산은 겨울 패러글라이딩의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람의 매력에 푹 빠진 마니아층이 점차 늘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에는 설경을 볼 수 있다는 기대에 설레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1년 넘게 끈질긴 노력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얻어낸 아르빌 에어로 클럽도 설립됐습니다. 전문 강사로부터 받는 훈련이 고돼도 유료 회원들이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هنا بس يعني هولير نية بلام لا كوي دنيا بناماكي أول زار دس بيك بتدريبي أرزي بابلين. 얼마 전까지 금녀의 공간이었지만 최근에는 여성 회원들도 4명이나 생겼습니다. أویاری که بو لحظو آرزوکانی من دالیم که همیشه خون پیاده بینی خون ببینیم لآسمان و استاش الحمدلله سپاس بخوا تانی چندین زار فرین انجام بدم. 클럽 측은 이라크에서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젊은 여성층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심으로 날아드는 찌르레기 떼 배설물 때문에 시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 번화가. 해가 지자 찌르레기 떼 수만 마리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배설물입니다. 길거리와 벤치 등이 온통 배설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빌딩은 옥상 배수구가 찌르레기 배설물에 들어있는 식물 씨앗에 막혀 고치는 데 적잖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かなり町の人は皆さん迷惑かかってると思います。助けてくださいよですよ。本当に。本当困ります。 시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해 찌르레기 떼가 앉아있는 가로수를 망치로 두드리거나 폭죽을 터뜨려 보지만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보다 못한 한 벤처기업이 LED 빛을 이용해 찌르레기를 퇴치하는 특수 조명을 개발했습니다. 이 조명은 사람 눈에는 편안하지만 새 눈에는 불편한 빛을 발사합니다. 조명을 켜자 가로수에 앉아있던 찌르레기들이 일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마마츠시에서는 실험 결과를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중국 후난성 장자제에 며칠 동안 폭설이 내리면서 산 전체가 순백의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장자제의 혼으로 불리는 텐먼산. 은백색으로 뒤덮인 산의 모습은 한 폭의 산소화가 연상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순백의 세상에서 바람에 날리는 눈꽃은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도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말에만 15,000여 명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헤이룽장성도 눈 얼음 축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객의 안전한 겨울 나들이를 위해 방역팀이 별도로 꾸려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눈길 산책 코스와 눈과 함께하는 놀이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또 24시간 생방송 채널을 개설해 집에서도 아름다운 겨울 왕국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 골절 흔적은 물론 장기 손상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숨진 A양. 생후 16개월 어린 몸 곳곳이 멍투성이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부검 결과는 더 참혹했습니다. A양의 머리, 팔과 다리 등 몸 전체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과 피하 출혈이 발견됐습니다.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엄마는 검찰 조사에서 A양이 밥을 안 먹어 화가 나 배를 손으로 때리고 들어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 당일 A양이 찍힌 동영상과 쿵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의도적으로 큰 힘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양의 등 쪽에 강한 힘을 가해 췌장이 손상됐고 그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그 집이 좀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냥 부부싸움을 계속 하나보다 경찰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랑 그 집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검찰은 남편 역시 A양의 팔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 A양을 입양한 이들 부부가 3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집과 차 안에 A양을 혼자 있게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하고 엄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까지 더해 기소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숨진 A양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지난 8일 전남 나주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영암에 이어 날말에 나주도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되면서 오리농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철웅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일제검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나주의 한 유경오리 농장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명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농장의 오리 3만 2천 마리를 비롯해 반경 3km 안에 있는 가금류 46만여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류 농장 52곳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지난 5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영암의 농장과 같은 계열사 소속인데 전라남도는 나머지 계열사 농장 59곳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경오리에서 지금 두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도내 유경오리 180개소 농장에 대해서 앞에다가 방역 통제 초소를 설치해서 차량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고요. 이달 초 순천만과 한평 고막원천의 야생 조류 분변 등에서 나온 조류 인플루엔자도 고병원성으로 판정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빠르면 2주 이내에 주변 농가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리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오리 전국 최대 사육지인 전라남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올해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대신 지문인식 같은 간편한 방식의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새로운 금융인증서 발급 화면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끝. 한번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로 패턴을 입력하거나 지문 인식만 해도 은행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X와 같은 프로그램 설치도 없고 공인인증서처럼 USB에 담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매 1년마다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이 자동갱신으로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모두 해결한 인증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건 금융결제원이 시중은행과 함께 새로 만든 인증 서비스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지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동통신 3사의 패스와 같은 민간 본인 확인 서비스도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골라 쓰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할 때 사용하는 민간 인증서는 이미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를 크게 추월한 상태인데요. 21년 만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공인인증서가 차지했던 700억 원 규모 시장에서 본격적인 민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민간 인증서의 보안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민간 인증서의 안전성을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발급기관의 보안 책임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더라도 전자서명 사업자가 이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사업자 책임은 좀 높아지고 이용자 보호는 강화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인증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새벽에 눈이 내려 못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25일이나 늦어 2000년 이후에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 지방에 눈이 내려 철원에는 0.6cm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서울 경기와 충남 북부 지역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상으로 출발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11도 정도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시, 충청권은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와 전북 서해안에 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나 눈 소식이 없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 동해안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과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강력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